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임산부를 배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실제 임산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구보건복지협회 백서영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조사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임산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하나로 임산부 배려에 대한 국민들의 배려 인식과 체감도 등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매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임산부 1,000명, 일반인 1,000명 이렇게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경험, 배려받은 경험, 임산부 배려석 이용, 배려 실천 수준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임산부 입장에서는 배려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처음 본 임산부를 배려해줬다라고 응답을 한 일반인들은 또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배려받은 경험의 비율이 63%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배려로는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의 좌석 양보가 43.3%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결과는 전년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배려받은 경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임산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85.1%로 조사되었습니다. 임산부와 일반인 모두 경험 있음의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임산부가 배려받은 경험보다 일반인이 배려한 경험이 22.1% 높은 결과를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 임산부의 경우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아 임산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려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배려받은 경험이 늘고 있다라는 추세는 또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반대로 또 임산부들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임신 기간에도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에서 겪은 가장 부정적인 경험은 상사 또는 동료의 눈치가 4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연결되어 승진 누락, 근무 내용 변경 등의 인사석 불이익 경험도 31%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임산부의 58.9%가 길거리 흡연을 부정적 경험으로 응답하였는데요.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뱃속의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임산부가 자기도 모르게 이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참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 직장에서도 사실 임산부 배려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받은 배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산부가 직장에서 가장 많이 받은 배려는 출퇴근 시간 조정, 안전한 업무 환경으로의 업무 변경 등이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가 가장 많이 받은 배려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것과 또 일반인이 생각하는 배려가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가정에서는 가사 분담을, 일상생활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좌석 양보로 임산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배려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배려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유일하게 직장 생활에서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의 임산부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가장 필요로 하였는데요. 그에 비해 일반인들은 안전한 업무 환경으로의 업무 변경, 모성보호 제도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예,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밖에도 이 조사 내용 가운데서 좀 짚어볼 만한 부분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에서 임산부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부정적 경험을 조사하였을 때 가정, 직장, 일상생활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응답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인 변화에 대한 주변의 이해와 지지 부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신체적인 불편함이 잇따르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과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임산부에 대한 어떤 배려 인식과 실천 수준은 과거와 비교하면 달라진 면이 있을까요? 네, 매년 응답자의 특성이나 사회 환경 등이 변하지만 임산부 배려 실천 수준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2015년의 경우 4.36점이던 점수가 2023년에는 6.35점으로 증가하였고요. 약 2점 정도 상승한 것이고요. 또한 일반인의 임산부 배려 경험과 임산부가 배려받은 경험의 비율 차이가 2013년 53.1%포인트에서 2023년 22.1%포인트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친화적인 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인 배려 문화 확산 활동으로 인해 시민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산부 배려와 실천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눈여겨볼 만한 국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국가 및 지역 간 문화적 차이와 정책적인 영향 등이 있지만요. 잘 알고 있다시피 스웨덴의 경우 합계 출산율을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정부의 노력으로 성평등한 사회보장제도와 더불어 임산부 지원 정책, 가족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단순한 인식 개선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지지 체제가 마련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인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출산 현상은 오랜 시간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당면한 현실입니다. 국가 정책이나 제도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임산부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배려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배려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따뜻한 감사함도 항상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엄중한 화두인데요. 이 임산부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인식 개선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